안녕하세요. 비너시안 타로입니다. 최근 이승기 씨가 거주하던 한남동 빌라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승기 씨 측하고 임대인 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또 아직 법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도 아니라서 오늘은 누구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승기 씨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해결 과정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의 연애 활동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카드에서 보이는 흐름만 조심스럽게 살펴볼게요. 처음부터 이승기 씨가 그냥 손 놓고 기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금액 자체가 너무 크고 계약이며 대출이며 이렇게 얽혀 있는 게 많다 보니까 혼자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변호사하고도 상의하고 관련 자료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온 것 같은데 실제로 8월 6일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는 이렇게 말로 하는 단계가 아니라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근데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두고는 양쪽 말이 서로 달라요. 이승기 측에서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게 됐다고 하고 임대인 측에서는 뭐 감정 평가도 받았고 이승기 씨도 내용을 알고 계약한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전세금 자체가 일반 사람들은 쉽게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큰 금액이잖아요. 만약 이승기 씨 측의 주장처럼 처음부터 문제 계약이었다면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 사기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그렇고 계약할 때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보면 항상 그 돈이 문제죠.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이승기 씨도 또 지금은 이 문제 때문에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집도 옮겨야 되고 또 보증금은 또 언제 돌려받게 될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계약 내용이나 지금까지 오간 얘기들 뭐 모든 자료도 하나씩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 같은데 그중에 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계속 따져보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거는 금전적인 부담도 크지만 사람을 믿고 계약했다는 점에서 오는 상처도 굉장히 상당해 보여요.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 이승기 씨 측의 입장인데 이게 단순하게 돈이 늦어지는 문제를 넘어서 믿었던 관계가 이렇게까지 흘러온 것에 대한 허탈감, 뭐 배신감, 하여간 허망한 마음이 강했을 것도 같아요. 중간으로 가서는 상대 측이나 관계자를 통해서 한번 전액을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면 그 일정이나 조금씩 변제하는 방법을 다시 조정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처음에는 좀 설득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 같은데, 글쎄, 그 약속이 쉽게 지켜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뭐또 그럴 수 있었다면 애초에 일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고, 이제 그러면 사람 더 열받는 거죠. 이승기 씨가 이 일 때문에 속은 답답하고 또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굉장히 걱정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자기 재산 피해보다 스태프들의 그 피해를 막고 활동을 정상화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뭐 또 자기 마음도 힘든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부터 챙겼다는 거 보면 이승기 씨는 보면 좀 착한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이승기 씨 마음은 너무 안 좋은 상태죠. 보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05억 원? 105억 원 가운데 73억 원이 대출이라던데 만약 연봉 5천만 원 받는 일반 직장인들이 그 돈 모으려면 한 푼도 안 쓰고 아마 200년은 모아야 100억이라는 소린데 그러니 아무리 이승기 씨처럼 경제적인 기반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정도 금액이면 눈앞이 캄캄하죠.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는데 이자와 뭐 상환 부담도 있을 테고 또 가만히 있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이 걱정 저 걱정 하느라고 밤에도 마음 편히 잠들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이는 대로 보면 돈도 돈이지만 사람을 믿고 시작한 일이 자기한테 이렇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아마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빌라 주인이 소속사 사장이라고 하던데, 여기서 또 이승기 씨가 소속사의 전속 계약 해지도 통보했다고 나와요. 전세금 문제도 있고, 정산 문제도 있고, 또 계약 문제까지 겹쳐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따 나오고, 저 관련된 사람하고 회사까지 서로 얽혀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정말 답답하고 환장을 노리시겠죠.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섞어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해도 그 차가운 개인과의 집계약, 또 그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소속사의 계약, 또 소속사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승기 씨가 그 해당 주택에 105억 원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놨다고 하는데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뭐 그 집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장치는 해놨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하나는 있는 셈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게 해놨다는 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약속한 돈을 못 받게 되면 이승기 씨도 반환 청구 소송이나 뭐 강제 집행, 경매 그런 정식 절차를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전세권이 있다고 해서 전세 보증금 전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던데. 아이고, 참, 내 돈을 돌려받는 일인데도 이렇게 복잡한 절차까지 밟아야 하니 정말 답답하겠죠. 또 받게나 되면 다행인 거고. 그래서 이제는 감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끝까지 가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이승기 씨는 법적인 문제가 좀 있을 만하면 또 하나씩 생기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그 계약과 정산 문제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속에서 열불도 나고 또 하고 싶은 말도 얼마나 많겠냐만 그래도 이번에는 자신의 일은 계속하면서 해결할 문제는 전문가와 차분히 풀어가려는 것 같아요. 정말 이분은 액땜을 하는 그 푸닥거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렇지만 이승기 씨의 입장이 조금씩 알려지면 대중도 왜 이렇게까지 대응하게 됐는지 이해해 주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번에 13년 만에 단독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다던데 이런 때일수록 이승기 씨가 그 무대에 서는 게 오히려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계속 법적인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골치 아프고. 차라리 그냥 팬들 만나고 노래하고 그냥 팬들 응원 받고 그러면 다시 힘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걱정만 하지 않고 다시 사람들 앞에 나와서 본인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는, 계약할 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 큰 전세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당사자들만 아는 부분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이승기 씨 이야기와는 별개로 이 차가운 해정은 이미 여러 건의 고소가 접수돼서 병합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피해를 주장하는 금액이 300억 원대라고 하니까 뭐 금액 자체는 솔직히 실감이 안 나긴 하는데 요즘은 사건만 터졌다 한 100억 뭐 몇백억 이러니까 진짜 이거는 이승기 씨 입장에서는 하여간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만 어찌됐건 전세금도 못 받고 당장 거처까지 다시 알아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안한 마음 하나씩 정리하면서 그래도 결국은 다시 마음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집과 생활의 안정을 다시 찾게 되는 그렇게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는 모습이 마지막에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일이 너무 오래 끌지 않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승기 씨도 이제는 그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마음 편하게 노래하고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기 씨 리딩 피노시안 타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